유진숙 위원장님 며칠 날 업무 복귀를 하셨죠? 1월 23일입니다. 그렇죠. 그로부터 한 달 뒤쯤에 2월 28일에 방통위는 생성형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합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네. 저는 3월 5일 날 이 자리에서 이런 질문을 좀 드렸었습니다. 잠깐 복기를 해볼게요. AI 이용자 보호 관련해서 규제 중복 우려가 있으니 방통위는 과기정통부 AI안전연구소 개보위와 협의해서 기업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일관된 지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어떤 조율할 수 있는 채널 메커니즘이 있는지 질의를 했고요. 당시 위원장께서는 저도 국가 AI위원회 멤버다. 개보위와 과기부와 실무선에서 조율하고 있다고 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에게 주신 대부분의 대답이 무엇이었냐면 다 실무선에서 조율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한 게 한두 가지면 이해가 되는데 죄다 그러셨고 딱 하나 더 한 게 본인이 국가 AI위원회 멤버라는 것입니다. 전에 김태규 부위원장께서 직무대행을 하실 때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하셨는데 그게 더 솔직한 것 같습니다. 의원실에서 확인을 해보니까 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던 시점에 실질적으로 타부처와 협의한 게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의원실에서는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문제점에 대해서 국가 AI위원회에 전달한 의견서를 받았습니다. 멤버라고 하시니까 보셨을 것 같은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우려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이 돼 있었어요. 전부 다 수정 사항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의견서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정의부터 틀렸었어요. 그걸 좀 요약을 해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은 AI 기본법 시행령 제정 초안 내용 및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해서 가이드라인 내용도 수정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국가 AI위원회 주재로 부처 간 협의 끝에 기본법 시행령 고려해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을 개정하는 쪽으로 결과가 났었습니다. 이 부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과정은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말씀대로 AI 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졌고 저희는 AI 기본법은 AI 관련해서 발전과 지능에 관한 것이고 저희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일단 저희가 2월에 발표하는 것은 가이드라인입니다. 법적 절차가 진행이 아직 되고 있고 AI 거기까지 이용자 듣겠습니다. 보호법을 충분히 들었고요.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AI 기본법은 발전과 지능에 관한 법이라는 말 자체가 틀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싶은데 AI 기본법은 지능을 위한 규제를 함께 담고 있는 그릇이고 기본법입니다. 지능만 넣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태가 발생된 것 같습니다. 실무선에서 조율했다는 대답 말고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김태규 직무대행처럼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요. 방통위에서 본인이 컨트롤 타워세요. 부처 협의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그냥 밀어붙이는 바람에 결국에는 시장에는 혼란만 가중이 됐습니다. 방통위 가이드라인 말씀하신 대로 법적 효력 없다고 하지만 행정지도적 효력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기업은 가이드라인 따라야 합니다. 부적한 협의 없이 이준숙 위원장님 맘대로 방통위 맘대로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바람에 시장 혼동 가중시켰고 그래서 방통위 가이드라인은 지금 결국에는 개정되기로 결정이 나버렸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앞으로 AI 관련돼서 국가 AI위원회 멤버시라면서요. AI 관련해서 방통위의 가이드라인, 방통위의 의견, 방통위의 지침을 기업들이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까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정확하지 않고요. 묻지 않았습니다. 끼어들지 마세요. 이진숙 위원장님은 방통위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그냥 가서 앉아 계시는 걸로 해결될 게 아니라 실질적인 현장 상황을 봐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에는 전문성이 있어야 합니다. 전문성 1도 없는 사람이 지금 컨트롤 타워로 계시니 그리고 할 줄 아시는 건 죄송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주신 바로는 방송 장악 말고 보여주신 게 없습니다. 이런 AI 이용자 보호 가이드라인 같이 내용상 전문성 면에서
굉장히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 같아요. 뱁새가 황새 쫓아가는 꼴이라고 보고요. AI 시대에 저는 큰 걱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 인사청문회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방통위원장 수준의 능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 계실 필요가 없다고. 이걸 속된 말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월급 루팡이라고 합니다. 이번 조기 대선이 이런 분의 방송 지형 하에서 치러지는 이 상황이 저는 굉장히 우려가 된다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을 하지 않았고 끼어들지 마시라고요. 끼어들지 마시기 일방적으로 바랍니다. 모욕적인 발언을 하시지 않습니까? 끼어들지 위원장님? 마시라고요. 자, 본인이 받아야 되는 질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저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위치를 지금 굉장히 망각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이 그렇다면은 보여주셔야죠. 결과물로 보여줘야지 지금 말로만 떠든다고 되겠습니까? 결과물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이런 말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뭐 모욕적이다. 모욕을 받을 일을 본인이 끼어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에 대해서는 좀 제재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니 제가 제재를 해도 끼어드니까 뭐 그런데 끼어들지 마십시오. 네. 그냥 저는 이렇게밖에 저 1분 더 드리세요. 네, 이렇게밖에 생각을 못 하겠습니다. 이진숙 위원장은 지금 국회와 함께 협의를 해가면서 어떤 일을 앞으로 진행시키려는 생각은 일도 없고 나는 보수의 여전사이니 싸우러 나가야겠다.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딱 한 가지예요. 지난번 질의에서 질문을 했었던 AI 기본법 관련돼서 이용자 보호에 관한 것이 부처 간 중복 규제가 우려가 되니 협의를 해라. 그 이후 지금까지 협의하지 않아서 그리고 가이드라인은 맘대로 내서 시장에는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그것을 지적을 했는데 지금 나오는 자세를 보면은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이진숙 위원장이라는 분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격을 갖추고 위엄을 갖추고 전문성을 갖추고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저는 굉장히 의문이 드는 시점입니다. 저는 질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하지 마시고 전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은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제가 질의할 때 묻는 것만 짧게 답변해 주세요. 항상 질의 방해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주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내란숙의 윤석열 파면 선고가 있었습니다. 선고 인정합니까? 내용? 예, 잘 못 들었습니다. 파면 선고 인정하냐고요? 제가 인정하고 말고가 어디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가지 탄핵 사유 8명의 재판관이 모두 인정을 했어요. 완벽하게. 그리고 계엄 직후에 여기 내각분들이 본회의장에서 계엄에 대해서 다 사과를 하셨어요. 그때 이진숙 위원장은 업무정지 중이라 사과를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정중하게 사과하시겠습니까? 조건에 대해서? 대통령의 계엄에 대해서 제가 대신에 사과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저기 생각합니다. 다른 분들은 다 사과하셨어요. 지금 장관급 방통위원장이잖아요. 사과를 못하겠습니까? 다른 분들의 결정에 대해서 가타부타 제가 답변할 모든 수 분들이 없는 문제라고 다 생각합니다. 사과했어요.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사과를 안 하겠다는 건 인정 못하겠다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그 답변하지 마세요. 그리고 어제 수신료 통합징수 재표결이 이루어졌어요. 212표로 통과됐어요. 거부권이 행사된 법이 재표결로 의결된 게 22년 만이에요.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었어요. 그리고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도 한 20분 이상이 찬성을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제2요구 주요 사유를 4가지 정도 크게 얘기했는데 모두가 다 황당한 내용이에요. 국민의 재산권 침해. TV 수상기가 없는 사람은 수신료 안 내요. 있는 사람 당연히 내야 돼요. 근데 아까 답변할 때 국민들이 수신료를 안 내도 된다는 식의 유도성 발언을 했어요. 방통위원장이. 2번째, 국민 혼란? 국민 혼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자초한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분리징수하고. 그리고 행정부의 재량권이라고요, 이게? 이건 공영방송 길들이기의 대표적인 상품이었어요. 이거는 언론 장악이지 행정부의 재량권이 아니에요. 그리고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다고요? 이거는 극우 유튜버들이 수신료 분리징수해서 총선에 이긴다. 뭐 이런 식의 선동을 해서 이뤄진 거예요.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어제 이진숙 위원장이 국회에서 얘기한 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수신료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상식도 없어요. 그리고 KBS가 지금 수신료 분리징수하면서 연간 500억에서 600억의 수신료가 감소하고 있어요. 그리고 징수 비용도 300억, 400억 들어서 연간 손실액이 800억에서 1000억이에요. 그런데 방통위원장이라는 분이 공영방송이 고사 위기에 있는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수신료 문제에 대해서 일방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국회에 와서. 그리고 여야를 떠나서 KBS가 그래도 공영방송 KBS는 생존해야 된다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제 동일해서 22년 만에 재의결의 표결이 국회를 통과한 거예요. 근데 방통위원장인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 지적할게요. EBS 사장 알박기. 신동호 사장 2인 체제에서 굳이 임명을 했다가 김우열 사장이 임기 끝나서 집에 갔다가 가방 싸갖고 다시 와서 사장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이 다 책임져야 돼요. 그동안 법원에서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결정 내린 게 몇 번 있어요. 저기만 봐도 박문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 EBS 사장 임명 집행정지 인용 결정, 방송심의 법정제재 처분 취소 판결. 저렇게 계속 2인 체제의 문제점을 인정했는데 굳이 신동호 사장을 또 임명을 해서 이런 문제를 만들었어요. 이게 뭐예요? 집에 갔던 사장이 다시 오고 웃고 있어요 지금? 웃음이 나와요? 웃지 않습니다. 웃었어요. 제가 말이 안 나오네요 참. 그리고 지금 방송사 제어가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서둘러서 하고 있어요? 서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늦어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방송법에 보면 방송법 18조 5항에 보면 제어가 재승인을 받지 않고 방송할 수 있는 기간을 최대 1년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지금 2인 체제에서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년 동안은 제어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왜 무리해서 이렇게 제어가 해요? 저는 전혀 무리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리고 방통위원회에서 제어가에 대해서 방통위 완전체일 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통위 이진숙 위원장 복귀해서 2인이 완전체예요? 한시바삐 과방위 아니 민주당 2인 체제가 국회에서 완전 5인 체제를 만들어 주실 그러니까 것을 다시 2인, 한번 2인 체제에서 요청합니다. 하겠다고 공문까지 보냈는데 2인 체제가 그 완전체냐고요. 2인 체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방송위원회 지금 계속 판결이 방송통신위원회 나오고 있어요. 설치법에 따라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하고.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 정치적 중립 위반. 그때 업무 정지 중에 보수 유튜브에 계속 출연해서 정치적 중립 위반했어요.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인사청문회 할 때 7가지 지적사항을 줬어요. 7가지 무려. 저기 내부 사찰, 외부 여론조작, 노조 탄압, 광고로 MBC 응징. 전 광고 탄압이에요. 불법 광고 영업. 그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세월호 오보, 유가족 2차 가해, 법인카드 남용. 이 중에 해결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 아까 이혜민 의원도 얘기했지만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저는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 임기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 대전시장이나 선출직 출마하려고 준비하고 있죠. 대전시장이요? 대구시장.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출직이 안 나가겠다고 약속을 한번 하세요. 그런 식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강제적으로 선언을 하라든가 사과를 하라든가 그런 일은 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네.